네, 안녕하세요. 스타케이트의 하이스탁입니다. 오늘은 말도 안 되는 교육이 아닌 투자자분들께 꼭 필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투자의 명언이나 격언, 그리고 대가들의 투자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남들 말을 따라하지 마라. 본인만의 원칙이 없다면 주식 투자는 힘듭니다. 실패할 수밖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라. 꽃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는 얘기고요. 올라가는 종목들 내 계좌, 내 포트폴리오에서 가는 종목만 남겨놓고 안 가는 종목을 팔아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좋은 주식이란 없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모두 나쁜 주식일 뿐이다. 이 말에는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패턴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캔슬림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의 주당 순이익이 높을수록 좋다. 순이익 증가율은 20에서 30%.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에 적시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수요 공급, 발행 주식 수가 높은 수요. 그리고 주도주, 당연히 주도주를 사야 되고요. 기관이 사는 종목, 시장의 방향을 파악해라. 정말 뻔한 소리를 그럴듯한 전략으로 포장을 한 거죠. 이거 모르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커벤앤들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은 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통 5번 여기 돌파됐을 때 사라고 하는데 저는 얘기도 사실 반대입니다. 사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떨어져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최고죠. 굳이 여기를 돌파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위험 보상 비율이라고 합니다. 1대3. 한마디로 익절은 크게 손절은 짧게 잡으라는 건데 익절은 20% 설정해 놓고 손절을 7% 정도 설정해 놓으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올라가면 빨리 팔고 싶고 떨어지면 손절하기 싫은 게 개인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나쁘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라 TV에서 떠드는 소리, 그리고 주식 전문가라고 나대면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학습하세요. 대부분 99%는 나쁜 놈들이에요. 네, 한 달에 몇십만원, 1년에 몇백만원 돈 받으면서 수익이 잘 내면 당연히 괜찮죠. 근데 쓸데없이 수익보다는 같이 공부하자, 학습하자, 혼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겠다. 99% 개소리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딩과 인베스팅, 트레이딩은 도박이다, 인베스팅은 가치 투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개인의 취향입니다. 투자 판단은 어차피 본인의 몫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짊어질 수 있는 리스크와 기대 수익은 개개인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무조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세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 중요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일단은 비싸게 팔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손실을 인정을 하는 건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것만 잘해도 손실 볼 일은 없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 투자자들이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스탁, 스타게이트에서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트레일링 스탑로스 기능을 저는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가 손절을 본인을 못하다면 걸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문의는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되고요.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경제 뉴스 모니터링, 저는 쓸데없는 패턴 공부나 차트 공부, 기술적 분석 공부할 시간에 경제 뉴스 한 줄이라도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재료를 종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해요. 매일 시장 형황을 파악하고 실제 투자로 경험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시황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9시 장전, 30분 전, 8시 반부터 뉴스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9시에 내가 어떤 종목, 시초가로 들어갈지 한눈에 파악이 나옵니다.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만 뉴스를 보시면요. 오전에 내가 봤던 종목들, 관련 뉴스에 관련 종목들이 아침에 이렇게 튀어오르는구나.
3개월 정도 보시면 이 뉴스가 몇 프로짜리인지 대충 파악이 되세요. 특히 국제시장 새벽에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뉴욕 증시가 예를 들어서 2% 이상 빠졌는데 시초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이 올라갔을 때 보통 시초가로 들어가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경제 지표와 중요 이슈,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본인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칙뿐만 아니라 인사이트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개소리예요. 실질적으로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보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년 이상, 그리고 20년 정도 하다가 3개월을 쉬었어요. 근데 주식을 딱 시작하고 난 뒤에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 중에 시장의 흐름을 누가 더 파악할까요? 이분이 더 많이 파악을 하겠죠. 주식을 20년이 했든 30년이 했든 쉬면 끝이다.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마지막으로 이 순환매 흐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관련 테마가 큰 폭으로 올라갔잖아요. 이 전기 먹는 아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설비가 먼저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주가 같이 뛰었어요. 아니 변압기 올라가는데 전선이 안 뛸 순 없잖아요. 구리 가격도 같이 뛰어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물줄기, 순환매 방향 이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지만 내가 지금 뛰는 종목이 어느 선에서 세론이 올지 피크아웃이 온다면 이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입니다. 이런 덩어리가 몰려다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 따라서 그냥 몰려다니는 겁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영일만 석유 관련 이슈가 크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2,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쳤어요. 그 다음에 피크아웃이 왔습니다. 그럼 이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갈지 그 다음 순환매 고리를 빨리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데 좀 광대하다 보니까 다룰 내용들이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하나씩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비중 조절이에요. 힘들죠?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먹고 싶습니다. 제가 비중을 5%, 10% 찔끔 들어가지고 20% 수익 먹는 것보다 몰빵해서 7% 수익 먹는 게 내 계좌는 훨씬 더 커지는데 20% 비중, 10% 비중 들어가서 10% 손실은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몰빵해서 10% 손실은 못 참습니다. 투자자들이. 왜냐면 다음에 또 몰빵 들어가요. 이렇게 돼서 계좌 반토막 나는데 얼마 안 걸리고요. 비중 조절은 언제쯤 해야 되냐? 뻔한 소리죠. 큰 거래량 동반되는 상승 또는 하락, 저항 또는 지지선을 뚫었을 때, 호재 및 악재로 급등락 나올 때, 전고점 또는 전저점 부근일 때 비중을 조절해야 될 타이밍이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중 조절이 매도는 또 다른 기회인 이유가 내가 예수금 총알이 없을 때 너무 괜찮은 종목이 나왔어요. 근데 기존 종목을 팔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100%, 200% 갈 게 제 눈에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총알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좀 뻔한 얘기를 드렸지만 가끔 이 뻔한 얘기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앞으로 많이 좀 드릴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손절과 매도죠. 손절과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스타게이트 홈페이지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희 매매 프로그램 트레일링 스탑 매수도 걸어놓고 매도도 그냥 내가 샀으면 익절과 손절을 미리 걸어놓는 방식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수도 있고 예전에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테마는 좀 폭염을 좀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더웠고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12시 11분 새벽 12시를 넘어가고 있어요. 잠도 안 자고 이러고 있죠. 조금이라도 투자자분들께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밤잠도 잊은 하이스탁입니다. 한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했다는 거 5년 전, 10년 전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올여름 폭염주의보, 작년에도 역대급 폭염이라고 했는데 올여름도 폭염입니다. 폭염 피해가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식음료 가격도 올라가고요. 지금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전력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같이 볼 섹터가 당연히 스마트 그리드겠죠. 스마트 그리드. 이거 챙겨놔야 되고요. 지난해 지구온난화 속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엘니뇨가 가니까 또 온난화가 옵니다. 다가오는 역대급 폭염에 관련주는 미리 선점해야 되는 이유가 가끔씩 7월달, 8월달이 제일 더운데 그때 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7, 8월달에는 오히려 세론으로 관련주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할 시기고요. 빠르면 4월 중순에서 말, 늦어도 5월 말부터 폭염주는 움직입니다. 가장 폭염주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6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야 합니다. 지금 사야 돼요. 오늘 종목은 오픈을 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톡방에서 SCD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1570원 부근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진입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장고, 에어컨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냉난방 공조 밸브를 독점적 지위로, 한마디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번 큰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317조 냉난방 공조 시장,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냉장방 공조 회사랑 합작법인 설립한다는 이슈가 나왔었죠. 독점적 지위라는 건 국내 삼성에도 팔고 LG에도 부품을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꼭 수혜주를 찜해 놓으셔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 한번 짧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작년 6월달 고점이 1850원 부근이었습니다. 제가 선 한번 대충 그어드릴게요. 여기가 가장 큰 저항대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이후 고점 한번 선을 한번 쓱 그어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에서 저점을 한번 선을 쓱 그어드리면 대충 평행선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추세선입니다. 그러면 작년 7월 저점 130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추세를 올렸다가 여기서 지지를 못 받았어요. 1700원대 여기 지지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쭉 밀렸습니다. 추세선 한번 제가 또 다시 쓱 그어드릴게요. 밀렸죠. 요렇게 추세선을 밀다가 1450원대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런 선 찍찍 그어서 수익 날 수 있으면 개나 소나 다 수익이 났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5월 말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어요. 주가가 바닥 부근에서 양봉을 세우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뭐다? 기본적으로 큰 손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고 개미일 수도 있고 외인기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이 SCD라는 종목에 최대 주주 빼고 그 거래량이 있을 거잖아요. 유통 주식수라고 합니다. 유통 주식수를 한 바퀴 이상 돌렸다는 건 누군가는 이 부근에서 강하게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번 연속 2750원을 툭툭 치다가 3번 연속 뚫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지금까지 여기서 사모한 사람들 여기가 저점이겠지, 여기가 바닥일 거야, 올라가니까 여기서 따라잡아야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일단은 작년 11월까지 저항대였습니다. 저항대를 뚫었죠. 많이 샀을 거잖아요. 저항대 뚫고 이제 갈 거니까, 신고점 뚫고 52주씩 갈 거니까 못 갔어요. 여기를 강하게 치고 내려오면서 여기 손절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여기 매수한 사람들은 이렇게 훅 치고 내려올 때 손절을 못했어요.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욕을 많이 하다가 올라오니까 뭐겠어요? 와우! 6개월 동안 물려있는 거 탈출하면서 이제 개미들이 힘이 꺾인 거죠. 못 뚫래? 이제 매도가 좀 나왔는데 여기 들어온 물량이 나오질 않았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평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이 여기 61선을 살짝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장기 이평선 61선을 여기서 강하게 뚫고 올라왔죠. 지금은 1550원 선, 1540원 선 여기를 일단은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제가 1570원 부근에서 사라고 했습니다. 1차 타점이에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고민 없이. 아직 매수 못하신 분은 1600원 이하에서 샀다가 살짝 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한 번 더 사서 1550원 정도 평단가 일단 맞춰주시면 되고요. 더 떨어진다 1450원 부분까지 내려왔다 땡큐하고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단가 1500원까지 내려주면 비중을 10에서 20%까지는 저는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종목이 굉장히 가볍지만 재무적으로 크게 이상 없고요. 지금 이 폭염 관련 수혜주뿐만 아니라 수급이 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317조 냉난방 공조 시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데이터 센터는 곧 AI랑 직결되기 때문인 거죠. 대부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SCD는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매수 못하신 분은 나중에 올라갔을 때 절대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현충일입니다. 이제 연휴 휴일 잘 보내시고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